일단 바뀌는 제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이렇게 어찌 보면 세 과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세 과목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기는 형법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형법 총론, 그러니까 형사법이 40문제예요. 지금은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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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인데 형사법이 40문제고 경찰학이 40문제고 헌법이 20문제예요. 형법 총론이라는 과목하고 형법 강론 다 제가 강의해요. 자, 요게 이제 35%씩 비중을 가져가지고 요게 14문제, 요게 14문제. 그러면 기존에 형법 20문제 치던 게 14문제, 14문제, 28문제로 8문제가 드러났죠. 8문제가 드러났어요. 자, 형수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는 이 형사법에는 형법 총론하고 형법 강론하고 형수법이 들어왔는데 형수법 중에서 수사라는 파트하고 증거라는 파트만 들어와요. 이제 수업을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설명을 살짝 드리면 공소제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일단 맨날 보는 그림입니다. 수사라는 파트하고 공판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6문제, 보통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 실제 시험에서는 공판이라는 파트가 원래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공판 중에 요 증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증거가 한 3문제 출제됐던 것이 있는데 증거의 비중을 높였어요. 그래서 증거가 6문제. 그래서 수사라는 과목하고 수사라는 파트하고 증거라는 파트가 6문제, 6문제 구성해서 12, 28, 40문제 이렇게 돼요. 그럼 형사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형법과 형수법의 일부를 합쳐놓은 것을 형사법 이렇게 말해요. 형법의 비중, 기존에 하던 형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다음 형사법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형사법은 40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비중을 볼 때는 두 과목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자, 경찰학은요. 20문제짜리가 40문제로 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학 말고 경찰과 관련된 행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찰 행정법은 뭐냐면 경찰 직렬 보시면 경찰 행정학과 특채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 영어 대신 선택하는 게 경찰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경찰학인데 학은 개론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법인데 요 경찰학이라는 과목하고 경찰 행정법이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40문제로 경찰학 개론,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합쳐가지고 40문제를 내요. 그럼 결국은 추가된 것은 경찰학 외에 경찰 행정법이라는 파트가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헌법은 40문제는 아니고 20문제에서 한 과목 정도의 포션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서 한 100문제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대해서 한능검이나 토익 이쪽에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 이거는 인증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본 싸움 형사법, 경찰학, 헌법에서 결국 법 과목의 싸움에서 바뀌게 된다. 법은 문과 과목이 문과 학문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였거든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법은 정교하게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래서 이래 떨어지고 법이 굉장히 정교한 과목이거든요. 특별한 예외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탁탁 떨어지는 과목이어서 제가 볼 땐 수학적 사고를 자라나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이다. 쉬운 과목으로 저 같으면 기존의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법, 경찰학보다 형사법, 경찰학, 헌법 이러면 뭐 한 4개월, 6개월이면 이거 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법 과목만 싸운다라고 치면 법이 비슷해요. 구성하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공부 기간도 줄어들고 사고력이 좋은 학생들,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이 빨리 붙는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전보다는 부담감은 좀 덜할 것이다. 대신 법이라는 과목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것도 높아질 거고 이거 높아질 거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높아질 건데 첫 시험이니까 조금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한 보류 정도가 될 거고요. 첫 시험이어도 형사법하고 경찰학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21년도 1차를 대비해라, 2차를 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능검 토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형사법, 경찰학, 헌법 이렇게 법과목 위주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능력치가 다른데요. 뭐 한번 풀어보시면 되냐면 과목 중에 우리 20년도 1차 시험하고 2차 영어 문제가 있어요. 과목당 한 2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20분은 너무 촉박하다 생각하면 한 25분 정도로 정해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풀어보시고 2차 시험에 학생들이 한 60점 정도 맞으면 붙었거든요. 60, 65 정도 붙었고 1차도 좀 어려웠어요. 그때도 한 60, 65 정도면 붙었으니까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정도 시험을 60 이상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영어를 곧잘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21년도 2차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한번 경찰 채용 시험 문제 20년도 1차 영어 문제하고 20년도 2차 한 25분 정도 분량을 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21년도 2차에 그냥 딱 끝낼 수 있는 실력인지 아니면 22년도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를 미리 선택을 한번 해보셔라. 이 얘기를 꼭 진짜 오늘 하는 얘기 중에 강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좋은 얘기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요걸 한번 먼저 선행을 해보시고 자기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기 포지션 플레이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요.